국방과학연구소가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무인 전투기와 중대형급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선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요 연구 개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ADD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무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항공 역사가 짧은 편이라며 당장 무기 양산을 위한 체계 개발 단계는 아니며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주요 내용은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무미익 비행제어 기술 등이다. 길이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ADD는 수중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와 같이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역에서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북한 잠수정 등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 양자 레이더 기술, 적의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 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최고 속도 60노트 이상의 20톤급 차세대 초고속정도 개발된다. 탄소복합 소재로 개발되는 초고속정은 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고 적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길이 20m, 폭 4m로 12명이 승선하며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개발된다. 한편 ADD는 창설 5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사청장 및 역대 소장과 전 현직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ADD는 1970년 8월 6일 자주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됐다. 한국형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의 산실로 평가된다. 그러나 50주년인 올해 허술한 보안 관리 등으로 퇴직자에 의해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점을 남겼다. 해당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전략기술 이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곧 나온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유이와 같은 유인 정찰기 대체용으로 중고고도에서 장기간 제공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미 공군은 1990년대 말부터 프레데터, 글로벌 호크 등을 정보 획득, 감시, 정찰 임무에 활용했으며 코소보 전쟁에서 RQ-1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관에게 제공했던 것은 무인 정찰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2000년대 초부터 RQ-1A의 공대지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MQ-1B를 실시간 공격 임무에 활용 중이며 2004년 초부터는 무장 탑재량, 운용고도 및 운용 속도가 향상된 리퍼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MQ-1B, MQ-9 등은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이 떨어져 적의 방공 레이더에 노출되어 대공 위협이 존재하는 전장 환경에서는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텔스 유인 전투기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용 목표는 고위험 적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하여 공격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과 고속 성능 기술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대부분 무미익 전입기 형상을 채택하고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는
미국의 X-47B, 프랑스의 누란, 영국의 테라니스 등 기술 시범기가 대표적이며 비행 성능, 스텔스 성능, 임무 성능 등 운용성 시험을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중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도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센서, 무장, 연료를 모두 기체 내에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와 중량이 커지게 되고 가격 또한 상승한다. 이에 2016년 이후 미국에서는 소형 저가 스텔스 무인 전투기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기존 무인 전투기에 통합 장착된 센서 또는 무장을 소형 무인기에 분산 탑재하여 임무에 필요한 기능을 개별 혹은 그룹화해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크기 및 비용이 유인기나 기존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비해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수 혹은 다종의 무인 전투기와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는 크라토스사의 XQ-58A, 보잉사의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 에어버스사의 리모트 캐리어 등의 기술 시범기들이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은 어디까지 왔나?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전파 흡수 재료 기술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주파수 선택적 전파투과 복합재 기술, 전파 흡수 복합재 구조 기술, 적외선 흡수 재료 기술 등의 핵심 소요 기술 연구 개발 과제 진행했다. 또 스텔스에 대한 해석과 측정 능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시범기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하였다. 2017년부터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시범기 사업을 통하여 스텔스 성능 향상, 비행 성능 향상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운영 개념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확보한 세부 핵심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 확인과 개선점 도출을 위한 기술 시범기 과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다양한 센서와 무장 탑재를 위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크기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국내 엔진 연구 개발이 필수적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소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플랫폼 연구 개발과 동시에 유인 전투기와 협업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도 필요하다. 3. ADD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중 고출력 레이저 무기도 선보여. 국방과학연구소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20kW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도 개발해 요격 능력을 확인했다. ADD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무인 전투기와 레이저 무기 등 주요 연구 개발 과제가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2010년부터 스텔스 무인 전투기 연구를 시작한 ADD는 현재 전투기 형상을 설계하면서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무미익 비행제어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꼬리 날개를 없애면 레이더망에 덜 포착된다. 전투기는 길이 14.8m, 전폭 10.4m로 설계됐다.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3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ADD가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는 20kW 출력의 레이저빔이다. 적이 무인기나 로켓 등을 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ADD는 북한 무인기의 복제기에 대한 레이저 요격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1km 정도 떨어진 철판 모형을 레이저 무기로 꿰뚫는 장면도 공개됐다. ADD는 유전체 정보 기반의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다소 입증됐다고 한다. 1년 안에 임상 실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1970년 8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된 ADD는 그동안 KT-1 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 355종을 개발했다. 5일 대전 본원에서 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념식 축사에서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에 매진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